네, 이상민입니다.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책쓰기 강의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제가 뭐 일자리 전쟁이라는 경제 전망서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 책 낸 지가 거의 10년이 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책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경제가 보면은 한국 경제라는 것이 내수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 경제단 말이죠. 자원도 없고요.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가지고 이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원자재를 사오고 물건을 사와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기름도 그렇고 음식들도 그렇고 뭐 커피도 그렇고 다 이제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수출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경제하고 연동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제대로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빼놓고 지금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제대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냐면은 막대한 부채를 통해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덩치를 키워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나라가 또 미국이죠. 미국은 그러면 빚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안 망하느냐? 미국은 이제 무기 가지고 협박하는 거지. 우리가 기축 통화한다. 다른 나라 지랄하면 죽인다. 요즘 중국이 많이 올라오니까 중국 보고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축 통화의 지위를 뺏기는 순간 미국은 바로 파산입니다. 미국은 이 빚을 못 갚아요. 국가 빚을 못 갚습니다. 예. 저거가 지 맘대로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개인인데 내가 내 맘대로 돈 찍어서 내가 그냥 쓰는 거야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이제 빚 갚아라 돈 이렇게 막 찍어서 쓰고 빚 갚아라 이러니까 주먹 가지고 까불면 죽인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제 물건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제 제조업을 이끌었던 투톱 국가가 바로 일본과 독일 아닙니까? 일본과 독일도 지금 중국의 부상과 그 저가 시장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고 일본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심각하죠. 지금 일본 상황도 일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본 1등 기업이 어디입니까? 유니클로죠. 일본도 지금 보면은 답답합니다. 지금 독일도 지금 중국 자동차의 부상으로 지금 독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일자리를 많이 또 없애고 있고. 그럼 중국은 또 잘 나가느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책임지기도 어려운 겁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저대로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자동차 그 뭐야 차 같은 경우도 막 절도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죠. 캐나다 이번에 뭐 총리 물러나고 하는 것도 보면은 뭐 캐나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럼 어떠냐? 한국 경제 지금 최악이죠. 장사 안 되죠 지금. 소비심이 얼어붙었죠.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것도 더 있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근데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간에 지금 경제는 무조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장사 다 안 돼요. 소비심이 얼어붙었죠. 딱 쓰는 것만 쓰고 직장인들이 이제 보십시오.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안 먹는다 하잖아요. 한국의 소비의 큰 손은 결국 직장인들이거든요. 직장인들이 안 움직이면 대한민국 끝이거든요, 사실은. 자영업자들 뭐 장사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생산 과잉이 됐고 이것들을 이제 소화할 수가 없고 기술 발달로 생산 과잉은 더 촉진되고 점점 더 이 생산 과잉을 이제 해결할 길이 없고 예,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 건데 디플레이션이 생산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지금은 디플레이션도 아니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물가도 지금 오르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팔리지가 않고 그 재고는 쌓이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렵고 승진도 어렵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기도 어렵고 직장인들한테 그래서 소비가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물건은 또 더 안 팔리는 거지. 그런 어떤 구조에 지금 와 있다 우리가 구조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세계대 공황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 불황이 왔고 이것이 이제 세계대 공황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거는 뉴딜 정책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뭐냐면 전쟁이 생기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숴부는 거예요. 부숴부기 때문에 생산 과잉이 안 돼.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바로 팔려. 팔리니까 고용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용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또 소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업자들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되면은. 실업자들이 군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이 남잖아요. 전쟁으로 죽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공자들이 초토화됐잖아요. 초토화됐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을 하고 이 인력 투입하면서 월급을 주고 이 월급 받아서 물건을 사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회복이 됐었고 과거 2차 대전이 앞으로의 세계적 흐름을 보더라도 전쟁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나면 골치 아프죠. 핵무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골 때리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은 결국엔 차별화밖에 없죠. 그러니까 규칙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대학 들어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대학 자체가 귀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뭐 대학 그 동기들이 거의 다 대학 교수가 다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또래들이 다 대학 교수 됐다고 하거든.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나와도 교수가 안 되지 지금. 안 되지. 그 점점 이제 어려운 사회로 갑니다. 어려운 사회로 가고 단순히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성공 규칙이 자꾸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좀 판단을 잘 해봐야 돼요.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산업공상 이런 것도 깨야 돼요. 뭐냐면은 뭐 음식점 장사하면은 뭐 천하다, 뭐 이거 하면 천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아요. 외국에 나가는 것도. 한국만 꼭 답이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잘 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기본은 해야지. 영어도 좀 돼야 되고, 뭔가 팔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빵을 만든다든지, 뭐, 뭐 헤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학적 기술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적배기로 나가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소비가 점점 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작가들도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강연자들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강연하는 분들도 강연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거든 지금 엄청나게 줄었고 그리고 강연을 이렇게 뭐 주선하고 알선하는 기업들도 1년에 뭐 2, 30억씩 흑자를 보다가 뭐 작년에 적자를 막 30억씩 보고 막 이렇다고 하거든 지금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만만치가 않다. 대기업이 어렵다고 하면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미래를 봤을 때 좀 어둡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모로 어두워요. 그리고 AI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추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거는 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사업을 지돈 갖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을 많이 해줘야 그 돈 갖고 기술 개발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잘못하면 또 국가가 다 망하는 거니까 조심해야긴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잘 없다. 포르투갈, 스페인도 지금 젊은 애들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 지금 뭐 2, 30% 정도 한 30% 가까이가 이민 간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 없으면 이민 가야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일자리 없으면 이민 가야 됩니다. 트럼프가 자꾸 뭐 한국한테 뭐 해라 하면서 이제 미국에 기업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 다 대기업 가보면은 한국에 제대로 된 일자리 없고 하면은 한국 대학 졸업생들 어디 가겠어요? 외국 가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서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갖고 지방에서 서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일자리가 없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고, 그리고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직장인들도 생각을 좀 잘해봐야 돼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들어갈까, 자기 사업을 할까도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규칙이 바뀌었다니까. 대기업도 지금 뭐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 못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기술이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 자기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회들을 만들어 가는 거지. 책 쓰는 것도 그 일환이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칼럼 쓸 수도 있고. 음. 왜냐면 마케팅도 중요하거든. 음식을 잘 만들었다. 안 팔린다 이거야. 왜 안 팔릴까? 마케팅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도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바보라서 투자하겠습니까?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지금. 이랜드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뉴발란스 신발이 여러 컬레, 안 신는데도 여러 컬레 사놨거든. 뉴발란스가 좀 좋다고 하도 해가지고. 근데 신으면 편하대, 말이 보니까. 마케팅을 한 결과죠. 원래 뉴발란스가 원래 좋았는데 아무 잘 몰랐는데 마케팅을 잘하니까 또 잘 된 거지.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마케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회로 갑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사회. 굉장히 신중하고 아들. 신중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로섬 사회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 거를 이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회가 됐어요. 전체 파이가 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를 이제 뺏어 와야 되고 그런 거지. 예. 원래 이게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막 관세 협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돈을 막 생각하고 막 돈 버는 생각하는 이런 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체제 경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련과의 체제 경쟁,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 이익보다는 이렇게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방국들한테 돈을 많이 풀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그 덕택에 한국이 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적 라이벌이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들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했죠. 중국이 그 미국 GDP의 80%까지 따라붙어가지고 미국 GDP의 40%를 넘은 국가나 어떤 단체는 없습니다. 소련도 넘은 적이 없고 일본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80%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은 중국 저거대로 또 골치 아프고, 저거대로 취직 안 되지, 뭐 공산당 이것도 유지를 또 해야 되지, 정보 검열부터 해가지고 뭐 시위하는 새끼도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정권에 막 대들고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소문 없이 죽여버리고, 저거는 저거대로 또 골치 아프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이 5천만 국민이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는 차별화를 할 건가? 결국 그겁니다. 한 개인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술입니다. 기술. 자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컨텐츠, 자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나는 뭐 직장인인데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직장인으로서 지금 기획을 잘하기 때문에 기획 업무로 먹고 살고 있는 거고, 마케팅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총무, 즉 체계적인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고,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연마하고 닦을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길이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틈새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는 것이다.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거 한다 했을 때도, 직장 다니면서 적어도 뭐 5년 가까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3년, 5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게 뭡니까? 한국 최고의 재료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어떤 최고의 재료를 어디서 공수할 것인가, 그리고 최고의 어떤 퀄리티의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조사, 그리고 이제 발품팔이, 그런 게 필요하죠.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쌀은 어디서 구해오고, 고기는 어디서 구해오고, 고춧가루는 어디서 구해오고, 그 다음에 된장은 어디서 구해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레시피 같은 경우도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최고의 음식점 여러 군데를 가가지고 공부를 또 하는 거지. 직원으로도 일을 해보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나 하더라도. 음. 식당도 잘하면은 잘 삽니다. 1년에 뭐, 그래도 연봉 한 10억 가까이 될 수 있죠. 식당도 잘하면은. 좋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차별화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차별화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